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입이 끝나가는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조언해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교직에 나온 지는 중학교 교사로서 약 13년째 되고, 그 중에서 이제 9년 정도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입이 끝나가는 이 시기, 이제 12월 그리고 겨울방학하는 1월과 2월 3개월간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고등학교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제가 뭐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그 본인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영상을 끄시면 돼요. 이 영상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대학 진학도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라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일단 이 영상을 끄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고, 뭔가 좀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과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때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또는 이 영상을 그냥 보면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그냥 또 시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학생이 그러듯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한 학생들이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진학을 하느냐,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인문계 고등학교라 부르던 오늘날 일반계 고등학교는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97% 정도면 충분히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진짜 공부를 정말 안 해가지고 중학교 때 내가 내신이 97%를 넘어섰다, 98%, 99%, 100%다. 그럼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요 97% 안에 다 들었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대부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제 갔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가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목적은 뭐냐? 자, 여러분들 일반계 고등학교에 왜 진학할까요? 어떤 친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친구도 있겠죠.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놀고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본인의 진로를 좀 탐색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혹 별종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배우려고 가는 친구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일반계 고를 진학하는 목적은 뭐냐? 자, 바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진학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즉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 거에 대한 의미가 조금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지금 입시, 서울 같은 기준으로는 이제 곧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렇게 사흘간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보다 앞서서 이제 11월 말에 뭐가 됐냐? 11월 말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를 다 접수를 했거든요.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 합격자 발표가 다 났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3년간 특성화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는 이제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했죠.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은 뭐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자격증도 못 땁니다.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이제 보통 교과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못하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내 목표는 첫째도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거, 둘째도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거다라는 것을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제 지금부터의 시기를 고등학교 시기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입이 끝나가는 이 시기, 이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리고 2월 달, 요 3개월간 뭘 해야 하냐? 그걸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째. 자, 본인이 중학교 과정에 수학과 영어가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잘 모른다면, 중학교 수학에서 뭐 배웠는지, 중학교 영어에서 어떤 단어들,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이 수학과 영어를 먼저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그냥 뭐 돌림판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치밀한 교육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점점 이제 먹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지 수준,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지 수준이 높아져 가면 갈수록 거기에 맞춰서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고 즉 심화적인 내용을 그 나이대 인지 수준에 맞게끔 가르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에 배운 걸 기초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선형 교육 과정이 가장 잘 적용되어 있는 교과가 뭐냐면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선생님은 사회교사인데, 중학교 사회교사인데, 중학교의 사회를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의 상식만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통합사회를 배우고 수능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선택 교과를 골라서 배우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상식만 있다면, 무식하지 않다면. 근데 수학은 다릅니다. 수학은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고등학교의 수학 과정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수학을 먼저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 놔야 돼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자, 영어는 뭐 앞에 무슨 공식을 알아야만 뒤에 걸 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제 걸리는 거는 어휘입니다. 어휘.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에서 나오는 어휘 수준을 알아야 중학교 영어를 이제 여러분이 학습할 수가 있고, 또 중학교 영어 수준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단어나 수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고등학교 이제 수능 영어나 고등학교 내신 영어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배우고 또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수학의 기초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중학교 영어의 어휘 수준이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일단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해서 내가 그래도 중학교 졸업했는데 이 정도 수준 내가 된다 라고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수학과 영어 수준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공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중학교 수학과 중학교 영어를 제대로 복습해 두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좀 공부를 잘해서 난 뭐 중학교 수준의 수학과 중학교 수준의 영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첫 번째 단계는 패스해도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둘째,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 수업 중에 가장 걸리는 게 이 진도라는 문제예요. 진도. 중학교는 사실 선생님들이 진도에 많이 허덕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같은 국가 수준의 선발고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가게 되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발고사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진도를 갖다가 맞춰서 학생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럼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뭔가 배움이 좀 부족하거나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하나 다 되짚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선생님이라도 친절히 대답해 주시겠지만 사실상 수업 시간에서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짚어가면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다 보면은 그냥 선행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듣게 된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헤맬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은 그걸 이제 다 가르치고 넘어가서 그 다음을
수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때 막 본인은 이거 나 이 부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자,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등학교 수학을 좀 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EBSI라고 EBS 고등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가도 예비 고1이란 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비 고1이. 예비 고1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들을 강의를 올해 10월부터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자, 올해 10월부터 예비 고1 과정이 업로드 돼 있다는 거는 EBS도 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EBS도 수학 선행학습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부에서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본인이 수업 시간에 모든 수업 이 교과 과정을 100% 이해를 하면서 진도를 잘 따라간다면 교육부 말이 잘못된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앞서가서 지금부터 뭐 미적분이니 기하니 팩터니 통계니 막 이런 것들을 앞서갈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선행하면 되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이제 고등 수학을 상하로 나눠서 배우거든요. 고등 수학을 상과 하로 나눠서 배우는데 상이 3개 단원이고 하가 3개 단원이에요. 이 중에 이제 고등 수학의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중3 지금 겨울방학 시기까지 미리 학습해 둔다면 한 6개월 정도 미리 학습해 두는 거죠. 이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필요한 선행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리 배워둬도 또 막상 수업 시간 되면 애들이 건방을 떨어요.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저거 들어서 뭐해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도 너무 내용을 미리 알아도 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정도껏 적당히 고등 수학 상의 세 번째 단원 도형의 방정식까지 고1 1학기 과정 정도까지만 선행을 해두면 충분한 선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고2이 끝나가는 시기 해야 될 거는 바로 고등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선행해 두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이 고2이 끝나가는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 영어를 선행해야 됩니다. 자, 영어는 근데 다른 거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이니 독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영어는 첫째도 어휘, 둘째도 어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냐? 내가 중학교 수준의 영단어와 영수거가 다 마스터됐다는 전제 하에 시중에 가면은 수능에서 쓰이는 영어 단어나 영어 수거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책들이 훌륭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휘를 뜻하는 vocabulary를 해가지고는 뭐 줄여서 그냥 보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책들을 아무거나 사가지고 하루에 매일매일 내가 정해놓은 분량만큼을 꾸준히 암기하는 겁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 메모리 카드를 만들어서 그때도 뭐 보카 이런 교재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영어 단어는 5개를 외웠고 영어 수거는 3개를 외웠습니다. 뭐 별로 외우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 5개를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면은 90일이에요.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꾸준히 5개씩 12월 달과 1월 달과 2월 달 3개월간 외우면은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영어 단어를 450개를 외우고 간다는 겁니다. 자, 영어 수거를 하루에 3개씩 꾸준히 외웁니다. 그럼 영어 수거를 벌써 몇 개를 외우가느냐? 270개를 외우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고등학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뭐 딴 거 선행할 필요 없어요. 뭐 독해니 뭐 문법이니 이런 걸 선행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영어는 첫째도 어휘고 둘째도 어휘예요. 지금 이 시기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개월간 열심히 수능 영단어와 수능 영수거를 내가 하루에 정해놓은 분량만큼 최소 단어는 5개, 수거는 3개 정도씩 꾸준하게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고2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하냐? 네 번째군요, 네 번째. 자, 첫째에서 셋째, 중학교 과정을 잘 복습해 두자. 영어랑 수학을 잘 복습해 두자. 그게 첫째였죠. 둘째, 수학을 고등 수학 상
3단원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어느 정도 한 6개월치 정도만 선행을 해두자. 세 번째, 영어 단어와 영어 수거를 수능 영어, 수능 영단어와 영수거를 하루에 단어 5개, 수거 3개 정도씩 꾸준히 외워두자. 요 첫째에서 셋째만큼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이 12월 달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뭐 겨울방학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되 특히나 언제가 더 중요하냐? 이 겨울방학 2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2달이. 자, 왜냐? 여러분 겨울방학 2달 동안 여러분들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수학과 영어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선행할 수도 있고 많은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과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겨울방학인데 각자 모든 예비 고1들은 나름대로 겨울방학을 아주 치열하게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되게 나태해져서 겨울방학 때 그냥 매일매일 늦잠 자고 게임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겨울방학을 좀 더 알뜰하고 충실하게 잘 이용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3월 달에 첫 번째 이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는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첫 번째 보게 되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시험 3월에 봅니다.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줄여서 이제 학평이라 부르는 이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 자체의 범위는 중학교 과정만 봐요, 시험을. 그래서 뭐 선생님 제가 뭐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 영어를 공부하고 또 수능 수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해 둔 게 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학교의 수학과 영어를 다시 한번 잘 단도리 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모든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민감 정도가 능력치가 최고의 컨디션에 도달에 대한 전제하에 3월에 첫 번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딱 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을 봤을 때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페이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였어? 공부 되게 잘하네.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 이후로 고등학교 3년간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험은 뭐다? 기세다. 자, 근데 대입도 뭐다? 기세예요, 기세. 기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와, 내가 이 정도였어? 그러면 남아있는 고등학교 3년간 여러분 공부하는데 계속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이뤄가지고는 나중에 성공적인 대입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겨울방학을 열심히 안 했어. 개판 쳤어. 속된 말로. 첫 번째 3월에 전국 이 연합 학력 평가를 봤는데 시험이 개판 친 거예요. 잘 못 봤어. 점수가 안 좋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다른 애들은 잘 본 것 같은데 난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한 고등학교 생활부터 열패감을 안고 고등학교 생활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은 기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3월에 보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잘 보는 건데 이걸 잘 보기 위해서라도 언제보다도 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놔서 첫 번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잘 봐서 여러분들 페이지를 아주 높은 페이지에 딱 끌어올려 놔야 남아있는 고등학교 생활도 열심히 자신감 있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입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5번째. 자, 여러분 독서를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수능이고 아니면 교과 내신 시험이고 간에 사실 중요한 게 뭐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입니다. 또 하나, 내가 무슨 답안을 쓰거나 수행평가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어휘입니다. 어휘. 자, 이 독해와 어휘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독해와 어휘가 잘 되는 친구들은 사실 국어도 잘하게 되고
또 탐구 영역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수학도 독해와 관련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도 당연히 독해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독해와 어휘가 기본이 되는데 이 독해와 어휘는 뭘 통해서만 늘릴 수가 있냐? 독서를 통해서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에 영어, 수학 공부도 하지만 동시에 독서를 좀 해야 됩니다.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독해와 어휘 능력은 기본적으로 독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에 틈틈이 책을 최대한 많이 읽고 이 책을 읽는 독서를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고2이 끝나가는 이 시기 12월 달 그리고 2022년 1월 2월 요 3개월간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냐? 제가 5가지 얘기했죠. 첫째 중학교 과정을 복습해 두자. 영어 수학을. 둘째 수학을 예습 선행해 두자. 수학 선행. 근데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도형의 방정식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셋째 영어를 선행하자. 근데 영어 선행은 엉뚱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독해 문제집 풀고 뭐 문법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 선행은 수능 0단어 그리고 수능 0수거 요거를 하루에 최소 단어는 5개, 수거는 3개 꾸준히 3개월간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자, 넷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지금 12월 달도 중요하지만 방학하고 난 1월, 2월은 겨울방학은 더 중요하다. 이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때 열심히 한 능력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3월 달에 첫 번째 전국 이 연합 학력 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패배감을 심어주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시작은 겨울방학 되면 그때부터 하지가 아니고 지금 12월 달부터 지금부터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실에 보시면 어떤 친구는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문제 풀고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또 많은 친구들은 또 스마트폰 갖고 3, 4, 5 모에 앉아서 게임하고 놀고 있잖아요. 이 두 친구들 간에 나중에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격차는 진짜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월 달 되면 할게. 2월 달 되면 할게. 이게 아니고 지금 12월 달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째 여러분들 모든 공부의 능력은 독해와 어휘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독해와 어휘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고 지금 이 고2이 끝나간 이 시기가 나름대로는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시기입니다.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독서를 생활화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 두십시오. 자,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해낸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또 성공적인 대입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던 시기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 한 반에 한 학생 수가 한 45명 정도 됐는데 이 중에 등수가 아주 시험을 잘 봤을 때는 3등 정도 한 적도 있고 반에서 좀 못 봤을 때는 6등, 7등 이렇게도 했던 저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제가 이 중3 때 입시가 끝나고 중3 12월 달 그리고 겨울방학 1월, 2월 이렇게 석 달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도 딱 6개월치 선행을 했었고 영어 단어, 영어 수거를 정말로 이렇게 하루에 단어 5개, 수거 3개씩 꾸준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정규에서 9등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던 아주 높은 성적이었거든요. 전교 9등을 하고 나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도 저를 불러서 너 이 녀석 공부를 좀 잘하는구나. 약간 자신감 심어주시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고등학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이 중학교 3학년 입시가 끝나가는 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 석 달간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잘 지키시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여러분들 아주 좋은 앞으로 3년 뒤에 대입 결과 나왔을 때 아주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예비 대학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긴 강의 조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과학중점학교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과학중점학교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